2025년 3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로켓이 발사됩니다. 그리고 초소형 위성이 사출에 성공. 가로 세로 10cm, 높이 20cm의 이 초소형 위성은 진주셋입니다. 작은 것을 만들어서도 우리가 우주로 나아가서 뭔가 일을 시킬 수가 있겠구나. 우주를 지배하는 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주항공 산업을 성공시켜야 이 지역이 생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초소형 위성 진주셋은 무엇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우주 산업은 어떻게 펼쳐질지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우주부품 시험센터. 너무 올라가면 얘한테 무리가 갈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CS가 4도라고? 네, 4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낮은 적이 있었나? CS가? 6도 뭐 이렇게까지는 있었는데 지금 4도는 약 3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안테나 어때요? 안테나 이상 없습니다. 오케이. 현재 안테나 시스템 서버, MGS, GNS 트랜시버, 그리고 관제 서버, SFC 32 MCS 다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초소형 위성과 교신 중입니다. 오전에 2번, 야간에 2번 이렇게 4번, 하루에 4번 지상국 한반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지나갈 때 이제 저희가 교신이 가능한데요. 저 그림에 보이시면 저 하얀 원 있잖아요. 3개 있는 거. 저게 이제 위성하고 통신 가능한 영역입니다. 저 영역 안에 저희 지상국이 들어오면 위성과 교신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거를 좀 제어하는 시스템이고요. 위성이 10초 간격으로 보내는 신호를 받아 위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 3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발사 54분 후 고도 520km 지점 발사체인 로켓에서 초소형 위성이 사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쏘아올린 초소형 위성 진주셋. 분리된 지 5시간 20분 뒤 첫 교신을 통해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진주셋 1이 이제 이번에 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우주 부품 시험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뭐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절감을 했고 또 다른 위성들에 비해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검증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거치고 수없이 많은 기능 시험과 환경 시험들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우주에서 성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공위성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1992년 첫 번째 위성인 우리별 1호 발사가 그 시작이었는데요.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위성이 개발되고 발사됐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30여 개의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위성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GPS를 통한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상 예보, 재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쏘아올린 위성으로는 진주셋이 처음입니다. 국내에서도 뭐 이 대형 위성, 중형 위성은 국가가 하더라도 소형과 초소형 위성은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그렇게 이 분류를 조금 체계 분류를 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 중에서도 한 분야 초소형 인공위성은 우리 진주 지역 서부 경남이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축적을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진행을 하자 이런 결단을 내린 거죠. 진주셋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위성 특구 지역인 진주시는 이미 2023년부터 초소형 위성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공한 진주셋의 정확한 이름은 진주셋 1B. 그 전에 진주셋 1이 있었는데 발사관이 열리지 않아 지구 궤도 진입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발사관에서 제대로 사출을 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큐브 위성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발사를 1년에 뭐 100몇십 번씩 하면 뭐 조금 부실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발사 기회에 그걸 날려보낼 수가 없고 또 저희가 이게 국가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지상에서 충분히 검증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성공을 많이 하고 과거에는 주로 국가 간 정찰을 목적으로 대형 위성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초소형 위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큰 위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주로 그것만 나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을 만들어서도 우리가 우주로 나아가서 뭔가 일을 시킬 수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한 2000년 초에 이게 생기게 됐습니다. 초소형 위성의 이제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작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싸게 만드는 것은 뭐 수억 원 또는 아주 그냥 고등학생들 만들 수 있는 건 뭐 수천만 원이면 만들 수도 있고요.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수십억 원이니까. 초소형 위성은 우선 저렴하고 빠르게 배치된다는 장점이 있어 기존 대형 정찰 위성보다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지구 관측, 통신, 과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고 군사 및 안보 목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 해외 여러 나라는 이미 초소형 위성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성이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고 해서 모두 궤도에 사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인공위성이 지상에서 만들어지면요, 우주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특수한 환경을 지상에서 모사할 수 있는 챔버입니다. 그거를 열 진공 챔버라고 하고요. 위성 개발의 중요한 시험 중 하나인 열 진공 시험. 우주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거치는 시험입니다. 태양과 엄청 차가운 심연을 계속 인공위성이 궤도를 돌거든요. 그럼 엄청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공 상태에서 뜨겁고 차가움을 반복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 열진공 챔버예요. 우주는 빛이 비치고 비치지 않는 지역에 따라 섭씨 100도씨 이상의 급격한 온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극저온, 극고온, 고진공의 우주 궤도 환경을 본떠서 시험을 해야만 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저희가 진동시험기라는 게 있는데요. 로켓이 발사되면 잘 보시겠지만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올라갑니다. 진동이 막 일어나요, 초반에. 그래서 인공위성이 로켓의 머리에 실려서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진동을 버텨낼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걸 또 지상에서 미리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진동과 충격, 방사선 시험 등 각종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위성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진주셋 발사가 드디어 성공하면서 진주시는 우주항공 분야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지금 여기에 있는 초소형 인공위성의 3배의 규모가 됩니다. 2단계 사업에는 우리 경남도청에서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2027년까지 저희들이 이 완성을 해갈 겁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가진 우주 관련 인프라가 우주 부품 시험센터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 진주시에 만들고 있는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요게 연말 정도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세계 강대국들은 이미 우주항공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우주 관광의 상업화와 우주 탐사를 위해 계속해서 로켓 발사를 실험하고 있는데요.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인 뉴스페이스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우주 산업 규모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 발표한 우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3,860억 달러, 한화로 약 476조 원입니다. 한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세계 우주산업 규모가 2040년이면 1조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357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것은 우주 산업이 미래 유망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진주시에서도 우주 항공 관련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 시설이 들어오고 이제 그 관련된 업종들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는 경상남도 진주시와 사천시에 들어서는 국가산업단지로 국내 최대의 우주항공 산업 집적지인데요. 2022년 12월 국가우주위원회는 진주시와 사천시를 민간 우주 관련 기업을 모은 위성 특화 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분야의 기업과 연구시설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주시는 글로벌 항공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래 항공기체 AAV 산업입니다. AAV 실증센터는 국내 최초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나 드론 택시 같은 AAV를 연구하고 테스트하는 전문 시설입니다. 올 하반기에 완공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서 진주를 미래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키워갈 계획입니다. 진주 K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한 진주시. 우주항공산업의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진주시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께서 굉장히 강점을 가진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스타트업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다. 그러면은 이 지역 경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많은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 수준에서도 굉장히 같이 지원을 많이 해줄 것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곳은 차세대 헬기와 미래 비행체의 시험 평가가 한창인 회전익 비행센터입니다. 회전익 항공기는 헬리콥터나 드론처럼 프로펠러의 힘을 이용해 수직 이착륙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우리 회전익 비행시험센터에서 하는 일은 고객이 어떠한 비행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엔지니어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그럼 설계가 끝나게 되면 그 설계대로 시제기를 만들어서 고객이 요구한 요구대의 성능이나 기능이 이런 부분대로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 평가를 하는 부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 이착륙장과 효율화된 비행 여건을 갖춘 회전익 비행센터는 미래 항공과 우주 산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그냥 단순히 저희들이 개발한 항공기를 시험 평가하는 정도 선으로 지금은 현재는 하고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에 관련되는 AAV 실증센터도 만들게 되고 그 AAV 실증센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이 되면 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하청업체들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항공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한 진주시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관련 스타트업인 이 기업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견인 로봇을 개발해 그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민간 항공기라든지 작은 경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것도 필요 없고 작은 이제 토행카들이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카트로 끌고 당기는 거를 이제 저희는 무선으로 외부에서 이제 동력 전달을 통해서 편안하게 좀 더 쉽고 관리 같은 것도 하기 쉽고 이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 시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항공기 지연인데요. 그중 약 80%는 연결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또한 운용 인력 제한도 지연의 주 원인입니다.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견인 로봇. 기존 견인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합니다. 견인 차량은 면허가 필요하고 다수의 인원들이 큰 비행기 같은 경우에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하다못해 작은 소형 항공기라도 한 곳만 바라볼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장애물들 스펙트럼을 사각지대를 못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반해 토어 로봇을 쓰면 멀리서 이제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각지대가 없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큰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항공기 견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한정돼 있는 재원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만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사실 해외 인재들이나 글로벌 인재들을 나가 있는 유학생들부터 해서 끌고 와서 이제 투입을 시키면 훨씬 더 산업 성장에 원동력이 이제 힘이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하죠. 게임장을 떠올리게 하는 이곳은 아이디어와 기술로 승부하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우주와 항공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항공 우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주요 핵심 분야로는 탄소 선유 복합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군으로는 방산 무인기, 그리고 민수 쪽으로는 캐빈, 인테리어 파트들, 그리고 확장하는 영역으로는 이제 우주 발사체 영역,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용 및 민간 항공기 좌석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해당 기업은 소형 우주 발사체와 초소형 위성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 중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래 도심 항공인데요. 그렇다면 미래의 도심 항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영화에서나 보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드론 택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최근에 이제 AAV에 들어가고 있는 좌석의 개발까지 전 분야에 걸친 좌석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이동 수단에 필요한 시설과 부품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실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안전입니다. ATD라 부르는 인체 더미에 대해서 저희가 인체 상해도를 HIC라고 하는 인체 상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지금 보시는 총 4대의 더미가 있는데 이 3대의 더미는 50% 더미라고 해서 미국 평균 남성의 50%대 크기의 모형을 만든 거고요. 이쪽에 보이는 95% 더미는 미국 평균 남성의 95%에 해당하는 신체와 몸무게를 해당합니다. 50%대 같은 경우는 1억 중반대 정도의 가격이 있고요. 이쪽에 95% 더미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됩니다. 안전 관련해서 이런 실험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이쪽에 비용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과 리스크가 큰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규모가 작은 회사가 우주 산업에 뛰어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본부의 조사 결과 경남 지역 우주항공 중소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 부담과 인력 채용에 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미래 모빌리티와 우주항공 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력 양성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지구를 복귀하는 총 예상 임무 기한은 약 704일, 즉 1년 11개월 3일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궤도에 잠깐 머무르지 않나?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위성이 정상적으로 출발을 했고요. 디자이닝 툴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초소형 위성의 붐이 일어난 게 2000년 한 초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300~400개 정도의 업체들이 초소형 위성을 직접
발사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그 초소형 위성과 관계된 부품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초소형 위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받은 영상 데이터를 또 활용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 막 수백 개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주 여행, 희귀 광물 채취, 신약, 신물질 개발 등 미래 우주 산업의 종류는 무궁무진한데요. 우주항공분야연구원으로 20년 넘게 근무했던 김혜동 교수, 학생들과 한창 수업 중인데요. 김혜동 교수와 학생들은 진주셋 2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맡고 저한테 이제 맡겨지는 프로젝트들이 다 우주와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인공위성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도를 받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개발 과제가 뭐 우주 또는 이제 인공위성 관련이다 보니까는 학생들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이죠. 네. 진주셋 2기 개발에는 진주시와 우주부품시험센터 그리고 경상국립대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정보 중에 레디에이션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상용이긴 하더라도 그 레디에이션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지금 오퍼레이션 템퍼레처는 지금 히터로다가 지금 보완을 하시겠다는 거죠? 진주시 위성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자생적으로 인력을 양성을 해서 키우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없으면 산업이 올 수가 없죠. 이 지역에서 우수 인력들이 지역에 유지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산업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진주셋 2기는 2027년 하반기에 발사할 예정인데요. 진주셋 1기는 위성 개발 전반에 걸친 기술 축적을 목표로 했다면 진주셋 2기는 실제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진주셋2는 목적이 이제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션은 뭐냐 그러면은 해양 관측 카메라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해안가 전체를 해양을 모니터링하고 오염이 있는지 아니면 해수면의 온도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해양 관측 카메라를 가지고 올라간 것이 지금 진주셋2의 개발 카메라입니다. 진주셋 1기의 성공으로 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진주셋 2기. 우주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될 학생들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실제 개발에 참여하면서 내가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하는 부분들을 직접 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완성된 그런 퀄리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뿌듯한 부분이 큽니다. 미지의 세계였던 우주.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우주 산업.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인재 양성이 필요한 때입니다.